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예능계를 뒤흔들고 있는 박나래 씨의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연예인의 사생활 가십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번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함의와 파장이 너무나도 큽니다. 2006년에 데뷔하여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대중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던 베테랑 예능인 나 혼자 산다의 안방마님으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녀가 어쩌다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었을까요? 매니저들의 노동청 고발에서 시작된 불씨는 이제 차량 내 부적절한 행각, 정체불명의 남성, 그리고 무면허 의료시술 의혹까지 번지며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차량 뒷좌석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이모와 남자친구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언론이 감추려 했던 이면의 진실과 대중들의 진짜 목소리를 하나하나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바로 이번 논란의 핵심 트리거가 된 차량 내 사건입니다. 앞선 영상들을 통해 해당 남성의 정체에 대해 여러 추측이 오갔지만 이번에 드러난 구체적인 묘사는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상황은 단순한 데이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매니저가 바로 앞에 버젓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민망한 행각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매니저가 운전석 시트를 발로 걷어차이는 수모를 겪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좁은 차 안에서 상사가 뒷좌석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소리를 강제로 들어야 하고 심지어 물리적인 충격까지 가해지는 상황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서 인간적인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인격 모독입니다. 매니저들은 이 상황을 강제 목격 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그 남성은 누구이길래 그리고 박나래 씨는 어떤 상태였길래 직원이 있는 공적인 공간에서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사건은 박나래 씨가 평소 스태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대중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입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박나래 씨를 옹호하는 듯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의 폭로가 너무 과도하다. 박나래가 느낄 수치심은 생각 안 하느냐. 동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대중의 정서를 무시한 실패한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의 주장처럼 박나래 씨를 동정하거나 기사 내용에 공감하는 반응은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댓글들의 면면을 보면 대중들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수치심을 논하다니 제정신이냐. 매니저한테 수치심을 줘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 사리 분별 못하고 이를 키운 건 본인이다. 등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이제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 사건이 도덕성의 문제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법적인 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의혹입니다. 바로 박나래 씨에게 불법 시술과 약물 처방을 해준 것으로 지목된 일명 이모 씨의 존재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연예계 전반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SBS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 이어 대한민국 탐사보도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팀까지 이 사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현재 강남 일대 성형외과 브로커로 활동한 이 씨의 무면허 시술과 연예인 유착 관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인물이 바로 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 씨입니다. 과거 방송에서 샤이니 키가 이모 씨에게 고가의 명품을 선물했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알고 보니 이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모 씨의 지인 A 씨의 폭로에 따르면 이모 씨 또한 샤이니 키에게 선물을 보내며 친분을 과시했고
이를 자신의 사업 확장에 철저히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나 유명 연예인이랑 이렇게 친해. 이 사람들도 나한테 관리받아라는 식으로 권력을 과시하며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는 의혹입니다. 박나래 씨 역시 이러한 이모 씨의 연예인 마케팅의 희생양이자 동시에 그 카르텔의 일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모 씨에 대해 즉각적인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박나래 씨, 이모 씨, 그리고 연루된 수많은 연예인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박나래 씨의 반복되는 기이한 이성관계 패턴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녀 주변에는 항상 금전적인 이슈가 얽힌 남성들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과거 박나래 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매달 4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까지 대납해줬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연인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동료 연예인인 기안84조차 방송에서 박나래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은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 너무 잘생긴 남자가 좋다고 하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며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차량 뒷좌석 사건의 남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매니저들은 그를 첫 번째 남자친구라고 지칭하지 않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그 관계가 정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목적, 즉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관계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박나래 씨는 아마도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거나 혹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돈을 보고 접근한 남성들에게 이용당하고 그 과정에서 스태프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결국 자신의 명예까지 바닥으로 추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법적인 쟁점과 박나래 씨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박나래 씨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적용될 경우 이론적으로 가능한 형량이긴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전 매니저들의 폭로와 진정서 제출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부당한 노동 환경과 직장 내 괴롭힘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박나래 씨가 잃어버린 것은 형량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초기 대응의 자충수입니다. 전 매니저들과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깟 1억 원 남짓한 돈을 아끼지 않고 깔끔하게 정산하고 사과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차량 내 사건도 이모 씨와의 관계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옛말이 이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돈 1억 원을 아끼려다가 2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수백억 원 가치의 브랜드와 명예를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박나래 씨의 이번 사태는 연예계 전체에 던지는 무거운 경종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더라도 자신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순간, 추락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 혼자 산다의 안방마님 자리는 이제 공석이 되었고 그녀의 방송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대중들의 사랑과 선망을 한 몸에 받던 스타가 한순간의 오만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동정조차 받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한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경찰 수사와 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더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박나래 씨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연예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의 냉철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